안녕하세요. 적폐감이래다 비하인드 TV입니다. 오늘 사이버 임장으로 만나보실 아파트는 한양수자인 192, 청량리역에 들어설 3총사 중에 하나이죠. 초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층 기준으로 59층인 주상복합입니다. 이번에 나올 물량으로는 1120세대가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에 대한 평형을 먼저 좀 분석을 좀 하고 그러면 청약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난주 금요일인 4월 5일 날 견본주택이 오픈을 한 이후에 주말 사이에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또 좀 새로운 게 있죠. 사전 무순위 청약이라고 기존에 했던 줍줍이라고 보시면 돼요. 줍줍인데 미리 신청을 받겠다 이겁니다. 뭐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예전에 내 집 마련 신청이란 게 있었는데 그게 다시 부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일에는 특별 공급, 그 다음 주인 월요일부터 1순위 당일. 그 이유는 뭐 마감이 아마 가뿐하게 될 거라 뭐 무의미할 것 같지만 어쨌든 23일 날 당첨자가 발표가 나오겠고 5월 달에 계약을 한 이후에 무순위 당첨자를 발표하고 나머지를 계약을 하겠다. 이러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1순위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세대주여야 되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되고, 뭐 2주택자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에 대한 기준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고, 그 외에 일반 청약으로 당첨됐다라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입주하고 난 이후에 다 팔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평면을 먼저 좀 살펴보기 전에 동호수 배치도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은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84, 그러니까 34평이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총 세대 중에 4세대가 각각 다른 타입에 대한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그냥 34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게 1동이죠. 1동이 제일 높은 59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84, 그 전용 기준 84제곱미터가 굉장히 많은 타입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건 나름대로 뭐 전략적으로 쪼개놨다고 보셔도 무방을 해요. 뭐 물론 이제 주상복합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평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설계적인 측면도 있긴 있지만 나름 좀 타입마다 좀 세대수를 쪼개놓은 거는 사실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왜냐면은 각각의 타입별로 청약을 집어넣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곱 그 전용 면적 84는 다 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약 가점이 커트라인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 그에 반해 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취소 세대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일조량이 상당히 좀 간섭이 되는 세대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청량리의 삼총사가 다들 아시다시피 다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주상복합인데 높은 층 다들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건 높은 층이 아니면 좀 사실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일부 저층에 걸린다 또는 고층임에도 뭐 앞동에 뷰가 가린다 또는 일조가 가린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세대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계약률 다 떠나서 그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점에 대한 커트라인을 좀 상당히 좀 높게끔 보이게끔 하려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누리기 위한 좀 나름의 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좀 많이 쪼개져 있긴 하지만 저층이랑 고층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쪽 A 라인, 그러니까 101동의 1호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고층은 A 타입이고 밑에는 B와 C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타입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그 저층 기준에서는 돌출 발코니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그 팬트리가 일부 이동이 되는 그러한 부분의 차이는 있지 크게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치도 상에 봤을 때 이렇게 저층부에 그 네모 박스가 쳐져 있죠.
그 네모 박스가 쳐져 있다는 거는 다 저층이란 뜻인데 사실은 특별 공급에 대한 공급이 다 저층에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층별로 각 타입별로 분양가를 쪼개놨습니다. 쪼개놨는데 그 특별 공급이 되려면은 사실 9억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억 미만을 다 저층에 다 몰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층은 특별 공급 물량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그 9억 2천이 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특별 공급 대상에 대한 물량은 아니죠. 그 특별 공급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 공급 일반 분양 수 대비 한 10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는 뭐 모집 공고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평면을.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A랑 B랑 C랑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가 이거고요. B, C가 요겁니다. 별 차이 없죠. 그럼 뭐가 좀 다르냐? A 기준으로는 고층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돌출 발코니가 없어요. 없고 기본적으로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베이 같이 생겼는 2베이예요. 왜냐면은 지금 배치상에 보시면은 이 양쪽 끝에 날개 부분을 차지하는 게 A 타입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앞에 여기가 가리죠. 가리기 때문에 창문이 안 나와요. 창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방 두 개를 북쪽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전반적으로 침실, 그러니까 안방과 거실은 남쪽, 남서 또는 남동이 되겠지만 남쪽으로 창이 나와 있고 나머지 작은 창들은 북쪽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요거랑 좀 뒤바뀌면은 흔히들 많이 보셨던 포베이 구조가 되죠. 실제적으로 각 타입별로 자세한 건 그 이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 타입은 뭐 마통풍 가능한 구조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그런 수준의 평면인 것 같아요. 제가 모델 하우스를 직접 가봤거든요. 가서 봤을 때 사실 그 주상복합 치고 굉장히 평형이 잘 빠졌다. 전체적으로 괜찮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기본적으로 A 타입이 가장 많은 세대수를 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D 타입이에요. D 타입이 한 두 번째 정도로 좀 무난한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많이 보셨던 포베이예요. 포베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층에는 돌출 발코니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또 갈리기 시작하네요. 돌출 발코니가 있고 없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D타입의 최대 단점은 두 가지인데 그 창문이 없어요, 주방에. 그렇기 때문에 좀 마통풍은 좀 불리한 그러한 조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기둥이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좀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그 한양 수자인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평형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D타입도 이렇고 F타입도 동일하거든요. F타입도 동일하고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좀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그 F타입이 사실은 가장 전략적으로 괜찮은 평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평형 자체가 좀 무난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정남향에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동에 가리는 게 없죠. 그러고 아까 전에 동호수 배치도를 다시 좀 넘어가면은 이게 F타입이거든요. 전면동에 두 군데 배치가 되어 있고 제일 낮은 층이 21층이니 뭐 아무리 F타입 중에 저층에 걸려도 21층이니까 뭐 나름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고 가장 괜찮은 평형이기 때문에 가장 경쟁률과 가점이 좀 높지 않을까. 세대수도 그렇게 뭐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평형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마 D타입 이 정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뒷동을 걸리더라도 그래도 뭐 좀 사이사이 좀 비껴나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그 외에 뭐 K타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외로 타워형이 잘 빠졌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거실이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전면동에 가리는 이러한 부분은 좀 단점이기 때문에 좀 많이 몰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특이한 구조로는 좀 니은자로 이렇게 배치가 됐던 그 M으로 대표되는 이쪽 라인인데 이것도 뒷동에 가리죠. 그렇기 때문에 평면으로는 사실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배치가 좀 너무 좀 안 좋죠. 그 다음 제일 인기가 많을 걸로 생각되는 거는 단 두 세대밖에 없는 이 펜트하우스 요겁니다. 뭐 복층 펜트하우스도 뭐 괜찮긴 한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가 가장 탐이 나네요. 뭐 전체적으로 뭐 흠 잡을 데 없는 그런 뭐 공간 활용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양쪽으로 그리고 중간에 테라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모델 하우스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물론 편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보셔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청약을 넣으실 생각이시면 기본적으로 이건 A타입입니다. 현관부터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팬트리나 창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간 그 짐을 넣는 그런 공간은 좀 많이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현관은 뭐 평범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델하우스 때 느꼈던 가장 큰 특징은 거실 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창틀의 색감이 좀 현재 좀 인기 많은 좀 트렌드를 좀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레이톤에 대한 그 창호를 좀 최근 트렌드인데 여기는 좀 색감 자체를 그렇게 좀 어둡지 않게 뭐 똥색 이런 거 좀 촌스럽잖아요. 그런 걸 안 했어요. 안 했고 두 번째로는 주상복합이 가진 특징을 좀 10분 살려서 층고를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2.4m. 그리고 이제 중간은 이제 우물천장으로 해서 개방감을 좀 더 강조를 했죠.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현관은 뭐 그렇고요. 침실. 침실이 생각보다 좋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쪽창이 아니에요. 창도 큼직하게 뚫었고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이즈가 2.7m에 3m 정도로 돼서 뭐 그렇게 뭐 좁지도 뭐 넓지도 않는 그런 뭐 쓸만한 방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욕실은 좀 평범하죠. 뭐 그냥 뭐 동일하고 별건 없어요. 이건 아까 봤던 침실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침실 2를 바로 눌러볼게요. 똑같아요. 아까 침실 3이나 침실 2나 크기는 똑같고요. 주방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주방이에요. 그 엔지니어드 스톤 다른 데는 다 옵션으로 할 텐데 여기는 기본일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이건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된. 그거는 각자가 노리고 있는 평행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다 기본 옵션이었어요. 무상이란 뜻이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이 무상 옵션이에요. 그 거실과 주방, 안방까지 총 3개는 기본으로 아마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간 활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은 A타입은 이렇게 그 붙박이장을 유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K타입 같은 경우에는 무상이에요. 또 그 타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A타입은 이렇게 좀 길게 드레스룸을 좀 뽑은 그러한 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작은 방들이 다 북향이긴 하지만 나름 뭐 공간은 괜찮게 뽑았어요. 그래서 한
한 세 번째 정도 무난한 타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D 타입 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물론 제가 그 말씀드린 순위는 84 타입에 한해서입니다. 펜트하우스가 제일 좋아요. 현관은 뭐 비슷합니다. 여기는 약간 좀 금색빛 또는 그런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좀 세련되게 좀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영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인테리어예요. 여기 또 팬트리가 바로 있고, 침실은 크기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침실 2를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둥이 있는 부분. 요게 사실은 애매하죠. 실제적으로 모델하우스 상에는 이렇게 침대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성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될까? 사실 좀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여기가 2.7m거든요. 2.7m고 기둥이 한 50cm 정도, 60cm 정도 되니까 좀 침대 놓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단점이긴 해요. 주방은 비슷하죠. 여기도 엔지니어드 스톤이 아마 무상이었던 것 같아요. 좀 현관이랑 좀 깔맞춤을 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전면창, 창이 큼직큼직한 게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요, 인테리어가. 좀 신경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좀 썼더라고요. 여기가 또 특이한 게, 침실은 그냥 평범한데, 드레스룸이 또 아까 보셨던 A타입이랑 좀 다르죠. 아예 가벽을 하나 세웠어요. 가벽을 세워서 아예 공간을 분리를 했고요. 뭐 수납이 이 정도면은 뭐 꽤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문 하나 달아놔서 좀 공간을 구분을 했고, 여기는 이렇게 파우더룸을 설치를 했고요. 스타일러 자리도 하나 놨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드레스룸 이렇게 좀 공간을 구분을 해놓은 게 이 부분이 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D타입에서. 욕실은 평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방에 전면 창은 없어서 마통풍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옆에 이런 그 환기구는 있으니 나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K타입입니다. 이거 K타입이 이제 타워형인데, 아까 전에 상당히 괜찮다고 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양방향에 창이 다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훌륭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배치도상에 보셨듯이 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실제로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입구에 팬트리도 있고요. 작은 방은 생략할게요. 욕실도 생략하고. 거실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 이러한 부분들, 주방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수납 공간도 다른 타입에 비해서 좀 많이 뽑혔죠. 요즘에는 뭐 건조대가 필수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끔 모든 평형들에 다 건조기, 세탁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선반이 있고 여기 이 위치에 세탁기를 놓게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선반도 쓸 수 있게끔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침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게 무상이었던 것 같아요. 북박이장이 무상이었던 것 같고, 잘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이게 빨간색이 유상이었던 걸로 보여서 요 장이 공짜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얼마 돈은 안 되겠지만 뭐 소소하게나마 조그만 드레스룸도 하나 또 추가로 있고요. 뭐 많이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평면은 사실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타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치상에 뒤에 가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로는 상당히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요. M타입입니다. 아까 전에 니은자로 설명드렸던 거긴데, 무난해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침실 1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좀 불투명한 유리로 그 공간을 분리한 이러한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건 아마 선택이 가능합니다. 붙박이장 형태로도 선택이 가능하고, 여기도 보니까 이건 확장을 하면 공짜로 주네요. 드레스룸 또 추가적으로 여기 또
있고, 상당히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런 주상복합보다는 상당히 좀 공간이 알차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일단 타입은 이 정도로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특별 공급은 어쨌든 저층이에요. 저층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타입을 좀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금액대를 여기서 보시면 9억 넘는 거는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끊기겠죠. 요렇게 끊기고, 네, 요 정도 선에서 다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름의 뭐 고층 주상복합에 대한 장점은 좀 10분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꽤나 높게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9억이 만약에 넘고 일반적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층을 가져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 한양 투자인 같은 경우에는 9억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펜트하우스가 돼도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단 이제 뭐 개인적인 뭐 신용도나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웬만큼 뭐 범죄자 아닌 이상은 뭐 중도금 대출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특별공급의 저층을 무리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무방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단 이게 100%다 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분들은 가점이 낮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그래도 좀 경쟁률이 낮은 안전빵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특별공급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보실 필요가 있고, 본인이 좀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일반 청약으로 뭐 F타입이라든지 뭐 요런 데 노려보시는 것도 전략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F타입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뭐 D, A 요 정도 순위고 나머지는 뭐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어설픈 층들, 뭐 예를 들어서 뒷동에 가리는 요런 것들은 앞동에 가려서 뭐 시야도 안 보이고 일조도 안 나오기 때문에 당첨돼도 좀 포기하는 세대가 좀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줍줍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애초에 가점이 한 60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걸으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중도금 대출이 9억 이상에도 나오는 게 일종의 좀 트렌드로 나올 것 같은 예감이라 아마 L65도 65 그러니까 좀 촌스럽긴 한데 그 롯데캐슬도 중도금 대출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 최상위층 요런 거 걸리는 사람들은 뭐 로또죠. 제가 보기엔 로또예요. 근데 그 밑에 거는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뭐 그렇다고 뭐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일은 절대 없고요. 음. 일단 이상으로 일단 사이버 임장을 대략적으로 맞춰봤고요. 뭐 입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찾아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는 뭐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